역사 속에서 어떤 출산들은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과학의 이해를 뛰어넘었으며 신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완벽한 얼굴을 가진 아기에서부터 몸무게가 사과보다도 가벼운 아기까지, 이들의 탄생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의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절대적으로요. 만약 당신이 그녀가 태어날 때 봤다면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게 태어난 아기 19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위. 뇌가 밖에 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기. 어떤 출산들은 너무나도 특이해서 의사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희귀한 의학적 사례들 가운데 한 아기의 출산은 놀라운 생존 이야기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기적과 의학적 미스터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초음파 검사는 부모가 전혀 듣기를 원치 않을 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뇌류라는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뇌 일부가 두개골 바깥에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충격적이었죠.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경고했고 임신 중절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아기에게도 기회를 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며 희망을 붙잡았고 의료진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출산 당일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는데 그 순간마다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마치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대를 거슬러 아기 벤틀리가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벤틀리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고 끊임없는 병원 방문과 불안으로 가득한 밤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벤틀리는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18위. 베이비 헐크. 간호사들은 수많은 신생아들을 봐왔지만 이 아기는 심지어 경험 많은 의료진마저 2번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르만이라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꽉 쥔 주먹과 부풀어 오른 팔뚝을 보였는데 이것은 림프관 안에 양성 종양이 자라는 희귀한 질환인 림프관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모가 크게 걱정했지만 곧 그녀의 힘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놀라운 힘으로 움켜쥐었고 덕분에 베이비 헐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전문의들은 붓기가 혈류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뚝의 붓기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마니의 성장 발달은 정상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잘 먹고 푹 자고 성장 단계도 문제없이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부모는 그녀의 근황을 SNS에 공유했고 아르마니는 금세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태가 점차 균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르마니가 모든 면에서 베이비 헐크라는 별명을 완벽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17위. 꼬리를 가진 아기.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기를 뒤집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기의 허리 아래쪽에서 뻗어나온 것은 21세기에는 아무도 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꼴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소년이 꼬리처럼 보이는 부속물을 가진 채 태어나자 이 드문 출산은 곧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놀라운 외모였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척추 이분증이나 흔적골이라 불리는 상태로 인간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 보통은 출생 전에 사라져야 하는 조직이 남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임신에서는 이 잔여 조직이 척추가 발달하면서 융합되고 흡수됩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 그 과정이 완전하지 않아 꼬리 같은 구조가 남게 됩니다. 이 아기의 경우 그 꼬리에는 뼈는 없었고 피부와 근육,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성장하면서 커지거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자라면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권장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병원 안팎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런 출산을 영적이거나 신화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은 경의와 호기심을 동시에 드러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인류의 진화적 과거로 되돌아간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16위. 갈라진 피부를 가진 아기. 사람들이 이 아기를 처음 보고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미소도
작은 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피부가 몸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가 몇 시간만 늦어져도 그녀의 피부는 단단해지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안나는 하를레퀸 선천성 어린선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생성되고 벗겨지게 만들어 피부가 늘 긴장된 상태로 딱딱하고 비늘처럼 변하며 끊임없는 관리 없이는 갈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부터 부모는 힘든 관리 과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안나는 매일 여러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 단단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해줘야 했고, 그 후에는 듬뿍 연고와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깊은 금이 생겨 감염 위험을 높이거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태어난 아기들은 처음부터 치명적인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말이죠. 하지만 안나는 놀라운 힘과 회복력으로 이런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부모는 안나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5위. 거대한 신생아 소녀. 의료진 앞에는 믿기 힘들 만큼 큰 아기가 있었고, 그 순간 독일의 출산 기록이 다시 쓰이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셀린이고 7월 26일 리비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출산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진정한 의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자셀린은 키 58cm, 몸무게 무려 6kg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평균 신생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출산 직전까지도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이 숨겨진 질환이 자궁 속에서 아기의 급격한 성장을 조용히 부추겼던 겁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아기라면 의사들은 위험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제왕절개를 택합니다. 하지만 홀거 슈테펜 박사와 그의 의료진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자연분만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상을 깨고 자셀린은 큰 문제 없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셀린은 신생아 치료실에서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부분의 아기들이 태어날 때 평균 3k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녀의 탄생은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기록은 6.1kg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철저한 의료 준비와 인간의 회복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극적으로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14위. 세상에서 가장 털이 많은 아기. 사람들이 이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작은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을 덮고 있던 두꺼운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를 선천성 다모증이라고 불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극적인 이름인 늑대인간 증후군으로 불렀습니다. 이 질환은 극도로 희귀해서 약 10억 명 중 단 한 명의 출산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기에게 그것은 동물에게나 있을 법한 털로 온몸이 뒤덮인 채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감정이 북받쳐 임신 중 겪었던 미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임신했을 때 야생 고양이 요리를 먹고 싶어 했던 자신의 욕심이 혹시 아이를 저주한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자책한 겁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곧장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나 벌이 아니라 단순히 드문 유전적 돌연변이일 뿐이며 식습관이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 대한 영구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면도나 커트로 털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지만 금세 다시 자랍니다.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레이저 제모나 전기분해 같은 시술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시골 지역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3위. 가장 강한 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희귀한 사례는 근육비대증을 가진 신생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미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이 거의 또는 전혀 생성되지 않는 유전적 상태인데, 원래 이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제한이 없으니 아기의 근육량은 유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달했습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아기의 이두근, 삼두근, 다리 근육은 평균 아기들보다 눈에 띄게 크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기의 잡는 힘에 놀랐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건을 꽉 잡을 수 있었고,
다른 아기들이 몇 달은 지나야 가능한 동작들을 스스로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는 극히 드물며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몇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능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아기의 관절과 심장, 성장 패턴을 면밀히 지켜보며 이렇게 강한 근육이 오히려 발달 중인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위. 미스터리 아기. 아기의 첫 목욕을 하던 중 어머니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생아의 이마 한가운데에 작은 검은 점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점은 점점 커졌고 짙어지면서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방울까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양이 아랍어서에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숨겨진 메시지나 초자연적인 힘과 연결지었습니다. 사진이 공유될 때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의사 몇몇은 출산 중 생긴 희귀한 손상일 수도 있고 단순한 피부 질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추측들은 사람들의 상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신앙과 민속,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얽혀있는 지역사회에서 이 아기는 어느새 과학과 초자연 사이를 오가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1위. 8개의 팔다리를 가진 여신. 인도 비하르의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뒤흔들며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신성한 신비로움을 불러왔습니다. 2005년 10월, 락슈미 아트마라는 이름의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극단적인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엉덩이 부위에서 기생성 쌍둥이가 붙어있는 결합쌍둥이였습니다. 머리가 발달하지 못한 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기생 쌍둥이가 그녀의 골반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곧바로 힌두교의 다수의 팔을 가진 부유의 여신 이름을 붙였고 일부는 그녀가 여신의 환생이라고 믿으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차란 파틸 박사와 30명이 넘는 외과 의사들이 27시간에 걸친 대규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락슈미를 기생 쌍둥이로부터 분리하고 골반을 재건했으며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모든 수술은 한자선 재단의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락슈미는 건강을 되찾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아기가 이제 살아 숨쉬는 아이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10위. 물갈퀴 손가락을 가진 아기. 대부분의 분만실에서는 10개의 작은 손가락과 10개의 작은 발가락을 확인하는 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연이 발달 과정에서 한 단계를 건너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기는 합지증이라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발달 도중 손가락이 분리되지 않아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가 막으로 이어진 채 태어나는 질환입니다. 이 상태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합병증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경우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어 물건을 잡는 데 불편했고 발가락도 영향을 받아 걷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아기의 삶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수술을 신속히 계획했습니다. 아기가 손과 발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외과 의사들은 전신 마취하에서 손가락을 분리하는 섬세한 수술을 진행했고 첨단 기법까지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는 장난감을 잡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말이죠. 9위. 뛰는 심장의 기적. 심해심이라고 불리는 상태는 아기가 심장이 가슴뼈나 갈비뼈 혹은 피부로 보호되지 않은 채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모든 확률을 거슬러 심장이 계속 뛰어주었습니다. 심해심은 100만 명 중 몇 명 정도로 추정될 만큼 극히 드문 질환입니다. 사망률은 무려 90%에 달해 신생아 대부분이 출생 후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배아 발달 중 가슴벽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서 장기가 외부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 아기의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넬로페 호프 윌킨스라는 아기는 출산 전에 심해심 진단을 받았고 결국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갈비뼈를 이용해 가슴을 재건하는 혁신적인 수술을 진행했고 이는 영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8위.
미니어처 인형 아기. 저울 위에 올려도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았던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 손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던 아기였죠.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쿠에이쿠아는 몸무게가 624g에 불과했습니다. 24주 만에 조산한 그녀는 대부분의 인형보다도 작았고 생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필요했고 종이처럼 얇은 피부는 끊임없이 감시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감염만 생겨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의사들은 부모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유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 13개월 동안 그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24시간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수 영양 공급, 온도 조절된 환경, 세심하게 조절된 약물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조금씩 몸무게를 늘려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수아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날 수 있었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6.35kg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로 태어난 아기가 결국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7위. 태어나자마자 치아가 있는 아기. 대부분의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오지만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입을 열자 두 개의 작은 치아가 반짝이며 드러났던 겁니다. 이 드문 현상은 선천치라고 불립니다.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상태인데 보통 유치 세트의 일부가 다른 치아보다 훨씬 일찍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미주리주 브랜슨에서 태어난 이 작은 아기를 본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이미 앞니 두 개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모여들어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선천치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마주할 때마다 늘 특별한 관심을 끌기 때문이죠.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일 수도 있고 임신 중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이런 치아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어렵게 만들거나 빠져서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기의 경우 치과 전문의들이 바로 개입해 아기의 작은 미소를 검사했고 치아를 제거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6위. 두 얼굴을 가진 아기. 아기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서는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의 머리에서 두 개의 완벽한 얼굴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델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두개안면 중복증이라 불리는 희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얼굴 구조 발달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해 하나의 머리의 얼굴 특징이 두 번 형성된 경우입니다. 그 결과 아기는 입술이 2쌍, 눈이 4개였지만 뇌와 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두 얼굴로 동시에 눈을 깜빡이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개안면 중복증은 극도로 드물어 출산을 넘기고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태어난 며칠 동안 건강해 보였고 정상적으로 수유하며 호흡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복잡한 상태를 두고 논의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기를 여신의 환생이라고 믿으며 가족에게 기도와 선물을 바쳤습니다. 집 앞에는 군중이 모여들었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이었습니다. 5위. 붉은 눈을 가진 아기. 대부분의 아기들은 눈을 뜨면 파란색, 갈색 혹은 녹색 눈동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첫눈빛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강렬하고 붉었습니다. 이 특이한 모습은 백색증이라 불리는 유전적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색증은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 색소는 피부와 머리카락, 그리고 눈 색깔을 결정합니다. 심한 경우 홍채의 색소가 거의 없어 눈 뒤쪽의 혈관이 그대로 비쳐 보이면서 눈동자가 붉거나 분홍빛을 띠게 됩니다. 붉은 눈은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징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생물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다만 시력에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빛에 민감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이한 눈색은 의사들과 가족 모두의 주목을 끌었고 부모 중 일부는 고대 전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붉은 눈을 가진 아이가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믿었던 전설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시력과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밝은 환경에서 사용할 보호안경, 정기적인 안과 검진,
그리고 합병증을 막기 위한 꾸준한 추적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또래 아이들처럼 잘 성장했습니다. 그 모습은 차이가 곧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위. 흰색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진 아기. 어떤 이야기들은 가계도 속에 기록되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은 머리카락에 직접 새겨지기도 합니다. 한 아기의 첫 장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뚜렷하게 지나가는 흰색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시작됐습니다.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특별한 모습이었죠. 이건 단순한 헤어스타일이나 염색이 아니라 폴리오시스라는 희귀한 유전적 상태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특정 머리카락 가닥에서 색소가 전혀 생기지 않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아기의 경우는 더 특별했습니다. 바로 이 흰색 머리카락 한 가닥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집안의 유전적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이 머리카락을 물려받길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려받은 순간 단순히 DNA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가족의 역사이자 지울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특별한 사명이 된 겁니다. 폴리오시스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강렬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발디즘이나 워덴버그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징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 작은 아기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자 사람들은 곧 그녀를 만화 속 캐릭터인 크루엘라 드빌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악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전적 반전이 만들어낸 가족의 명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3위. 코 없이 태어난 아기. 아기가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태사는 이미 평생 잊히지 않을 아이가 됐습니다. 그녀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사는 선천적 무비증이라는 극히 희귀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코와 비강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채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상태를 가진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태사는 태어난 순간부터 목에 삽입된 관을 통해 숨을 쉬어야 했고 영양은 위관으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 아이의 삶이 동정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그들은 수년에 걸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첨단 3D 인쇄 기술을 활용해 임시코 임플란트를 제작했습니다. 각각은 조금씩 더 큰 크기로 만들어져 태사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구적인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물론 태사는 꽃향기나 음식 냄새를 맡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색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는 그녀의 사진은 개성 넘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체성이란 모든 특징을 다 갖췄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2위. 뇌 없이 태어난 아기.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잭슨 에미필은 의사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희귀한 상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소수성 문해증이라 불리는 질환으로 뇌와 두개골 대부분이 발달하지 못하고 단지 뇌관과 머리를 덮는 피부만 남는 상태였습니다. 중앙 플로리다에서 그는 의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성장하며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예후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의료진은 부모에게 아기가 머리가 없는 상태로 며칠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끝을 준비하는 대신 아이의 생명을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더니 잭슨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희망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잭슨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발달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는 옹알이를 하고 부모와 눈을 맞추며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아기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남자 아기. 이 아기는 단지 24주 만에 응급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자궁 안에서 성장이 멈추면서 의사들은 그가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 단순한 손길조차 위험해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는 그의 작은 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동했고 영양관은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그의 전쟁터였습니다. 숨 한 번 내쉴 때마다 그것이 곧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날 수 있을 때
그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무게 3.2kg까지 성장했는데 이는 출생 당시보다 무려 12배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아기를 부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주치의 아라미스 타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의 이야기는 전 세계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 특별한 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